자, 이번에는 곽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 어떤 내용일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국내 조선 3사가 상반기 동반 흑자를 기록하며 계속 순항 중인데요. 오랜 불황의 파고를 넘어 조선 업계의 선가 상승과 수주 호황이 이어지며 16년 만에 다시 호황기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지난주 시장이 흔들릴 때 가장 큰 하락을 보였었던 건 조선 업종입니다.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와 휴가 기간 이후 파업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낙폭을 키운 건데요. 경기 침체의 노이즈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 조선주 백고동 이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두 번째로 포착한 이슈는 조선주들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유정 파트너와 조선주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 자, 일단은 아까 앞서서 고은별 앵커가 이야기해 줬지만 네. 지난주에 시장 흔들렸을 때 조선주가 충격을 좀 받더라고요. 네. 이러니까 어쨌든 수주 지금 꽉 차 있는 상황에서 연말까지 조선주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 계속 나왔었는데 네. 뭔가 좀 손상이 됐단 말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 침체 이런 우려 계속 나오면 조선주 더 갈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초호황기이기 때문에 그 상승의 끝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좀 조정 시기도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네. 차익을 하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가요? 점도 우리가 또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최근에 올라간 그러니까 반등세가 좀 빠르게 나오고 있는 종목들 보면은 거의 이제 수주가 좀 차 있는 그런 섹터들, 네네. 방산이나 조선 섹터가 그렇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또 미국 수출에 좀 기대 있는 그런 수출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선에 대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가 자체가 좀 주춤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완전 지금 초호황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주 점유율 지금 40%나 기록을 하면서 수주량도 1위를 지금 달성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나 LNG,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이 실적을 이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신조선가 지수 역시도 2020년도부터 기점으로 해서 44개월간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글로벌 선박 주요 선주사가 줄줄이 이런 수조 원대의 선박을 이제 계속해서 추가 발주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선박 하나당 가격이 1,000억 원대에서 3,000억대 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보통 한 번 이렇게 수주가 나오면 거의 조 단위의 수주가 나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조선 업계 같은 경우에는 2, 3년치 정도 이상의 일감을 지금 현재 쌓아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저가 수주한 물량들도 이미 지금 대부분 다 물량을 소화하고 이제는 고부가 가치 선박 중심으로 채워져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28일에 네, 전체적으로 리스크가 좀 그 조선업종 노조 연대 쪽에서 동반 파업을 현재 지금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지금 92%대로 가결이 되어 있고요. 합법적인 지금 파업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이달 말에 이런 노조 파업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 시청자분들 좀 들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러면은 낮게 미뤄지면서 막 또 실적에 뭔가 손상이 되는 거 아니지 걱정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우려가 되는 게 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HMM 쪽에 지체 보상금을 250억 정도 가량 누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지금 누적이 되고 있는데 초대형 컨테이너선 6척을 지금 납기 이내에 지금 납기를 하지 못했고요. 네. 2척 정도는 이미 늦게 좀 인도를 했고 나머지 4척은 현재 지금 건조 중에 있습니다. 이 이유가 현장 경제력이 지금 약화가 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우리 국내에 있어서 그 조선업에 있어서 지금 인력 자체가 많이 감소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 쪽에서도 국내 조선소에서 일할 외국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계속해서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금 조선업의 한 20% 정도를 가량을 차지하는 게 외국인 노동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중요한 거는 승용공들이 부재하다라는 점도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한 지금 최근에 계속 수주를 받고 있는 쪽은 고부가 가치선인데 연구개발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도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박
사업 구조 설계나 신기술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려면 네. 이런 연구개발 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14년도에는 2,200명에서 지금 연구개발 인력이 1,300명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네. 조선업에 있어서 수준은 차 있지만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아직까지 산재해 있다라는 점에서 네. 주가 부담 요소로도 떠오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면서 현재 시점에서 노조 파업이 다가오는 만큼 조정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난주에 시장이 흔들렸을 때 조선주들도 큰 움직임들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 어떤지 고은별 앵커와 확인하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조선주들 시장이 흔들렸을 때 크게 흔들렸지만 낙폭을 만회해주는 움직임이 4거래일 연속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조선 기자재들의 회복력이 눈에 띄었는데요.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는 5일장만 봤을 때 무려 18%가량 급락했지만 4거래일간 상승하면서 11%가량 오름폭을 회복해주는 모습이었고요. STX 중공업 역시나 낙폭을 다소 만회해주는 움직임, 특히나 기관의 매수세가 조정 시에 강력하게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파업적인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건 한화오션이 2년 전 파업의 여파가 아직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3대 조선사라고 불리는 이 빅3 조선사들이 올해 흑자 전환에 모두 다 성공했다는 것 또한은 좀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주가 역시나 5일 차트 보시는 것처럼 꾸준하게 회복을 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주 가운데서 우리는 조선선사를 봐야 될까요? 기자재 업종을 봐야 될까요? 조금 더 자세한 종목 이야기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주 상황이나 업황은 너무 좋은 상황인데 뭐 시장에서는 약간의 리스크들도 존재하는 조선주들의 흐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뭐 새로 접근을 해도 될지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지 골라볼까요? 네, 일단은 올해부터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는 HD 현대미포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네.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 매출 절반을 차지하는 큰형님인 HD 현대중공업이 있다면 아픈 손가락으로 꼽혔던 게 HD 현대미포라고 볼 수가 네네.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3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 2년간 연수주 실적이 40억 달러 미만에 그치면서 고전한 이런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지금 44억 달러 수주를 돌파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다가 지난해 총 수주 성과인 36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상 매출액 대비해서 한 2, 3년치 정도의 일감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HD 현대 미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상 최고 수준의 신조선가 수혜도 지금 받을 뿐더러 PC선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수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겹호재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형 PC 신조선가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이후 처음으로 5천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하고요. 한때는 5,200만 달러도 넘어섰다고 합니다. 현재 이제 중국발 저가 공세로 인해서 글로벌 수주 경쟁에서 한번 밀려서 적자라는 이제 고질적인 이런 문제를 겪고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이렇게 실적에 대한 모멘텀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요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정학적 요인들이 이런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러시아가 전쟁에 나서면서 운송 수단이 해상으로 국한되자 탱크선 수요가 증가가 됐다라는 점, 그리고 해상 운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규모 이익을 거두게 되면서 이렇게 컨테이너선 발주가 늘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HD 한국조선해양이 계약한 PC선 물량 역시도 도맡아서 건조할 예정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시너지를 느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이제 매출 성장 규모가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익분기점 달성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상했었던 연말보다도 한 분기 정도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니까 3분기경쯤에는 가시적인 그런 성과가 나올 것으로 이제 보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노조 파업에 대한 부분들 이달 말쯤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고려하시면서 주가 흐름 같이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D 현대미포를 하나 체크를 해봤고요. 자, 신 의원님과도 조선주 하나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세진중공업입니다. 세진중공업? 네, 세진중공업도 먼저 차트가 급등을 하여서 박스권 4년짜리를 돌파한 뒤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달간 조정을 받아서 쉬다가, 아주 예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박스권 상단을 그 하단부로 이 지지선으로 확인을 하고 다시 갈 수 있는 흐름, 3개월째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커서 갖고 왔고요. 일단 세진중공업은 정말 다크호스였는데
리딩주로 갑자기 깜짝 등장을 했죠. 세진중공업이 왜냐하면 만드는 것이 데크하우스가 주력이거든요. 선박에 있는 선실, 선원들이 근무하는 선실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실은 뭐 엔진이라던가 두산엔진으로 선박 엔진을 만든다던가 뭐 이런 회사들보다 약간 마이너로 여겨졌어요. 네네. 이 선실은 좀 저기 마이너로 여겨지고 가격 단가도 싸서 근데 이게 갑자기 터져버렸거든요. 왜냐하면 현대중공업 계열을 위주로 하다가 삼성중공업이니 하나오션이 다 따내면서 이 범위가 넓어졌고 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해상풍력이 붙었어요, 지금 이게. 어. 왜냐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삼강 MNT가 유명했죠. SK 오션 플랜트로 바뀌었고 네. 최근에 세아제강지주 이런 데가 하부 구조물을 만들거든요. 네. 우리는 블레이드 날개라던가 터빈보다는 이 막대기랑 이 밑에 하부 구조물의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CS 윈드가 기둥을 만들고 밑에 하부 구조물이 아까 SK 오션 플랜트나 세아지강지주가 하는데 세진중공업이 지금 울산 앞바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 거기에 다크호스로 등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울산에 들어가는 이 해상풍력 그 발전체를 현대중공업이 주도해서 만들거든요. 네. 근데 오랫동안 현대중공업이 아까 데크하우스를 납품했던 이력이 있는 회사가 바로 세진중공업입니다. 세진중공업인데.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는 고정식이라고 재킷, 트라이포트 뭐 이런 거 위주였는데 이제 부유식으로 갔을 때 부유식에서 필요한 이 하부 구조물을 세진중공업이 만들고 있다는 네. 것이죠. 왜냐하면 울산시에서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전남 광양이나 이런 데랑 틀리게 고정식이 아니라 부유식 해상풍력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부유식이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먼 바다로 나갈수록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가 해결돼요? 어민들과의 갈등이 해결됩니다. 연안에 하면 어민들이 나와서 우리 고기가 저것 때문에 다 죽고 소리 때문에 소음 피해가 있고 하는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기업이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정부 지자체가 나서줘야 되는데 발빠르게 나서주기가 힘드니까 부유식으로 가면 그런 문제가 많이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진중공업은 데크하우스를 만들어서 약간 마이너 아이템을 다루는 게 아니야 해서 저평가되었었는데 부유식 해상풍력까지 붙은 데다가 선실은 현대중공업만 위주로 하다가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으로 가변화했어요. 3사로 넓어졌다. 그래서 지금 모멘텀이 생기니까 4년 동안 박스권 8,000원 뚫지 못하던 네. 주가가 저렇게 날아간 겁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세진중공업까지 뭐 조선뿐만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상풍력,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모멘텀이 함께 붙었으니까 최근에 쉬었는데 다시 한번 시세 분출할 수 있을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조선주에 대한 모멘텀까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종목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